안녕하세요. 저는 김지훈이라고 합니다. 70세 은퇴교사 윤정의 집 문 앞에 24세 대학생이 서 있었습니다. 학교 근처 자취방이 너무 비싸서요. 할머니 아니, 선생님 집은 월세만 내면 된다고 해서 그렇게 시작된 동거, 세대 차이 50년이었습니다. 밤늦게까지 켜진 노트북 불빛, 새벽까지 들려오는 기타 소리, 싱크대에 엎질러진 라면, 국물을 보며 윤정은 생각했습니다. 이래서 젊은 애랑은 안 되는 거야. 하지만 6개월 후 윤정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덕분에 사람 구경해. 여러분은 고독사라는 단어를 들어보셨나요? 대한민국 65세 이상 노인 중 1인 가구는 약 180만 명이고 그중 상당수가 하루 종일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빈방 하나를 젊은이에게 내어주고 외로움을 함께 나눈 70세 교사의 1년 기록입니다. 세대 차이는 어떻게 극복됐을까요? 처음엔 왜 싸웠을까요? 그리고 그들은 서로에게 어떤 의미가 됐을까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이런 진솔한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께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빈방을 나누고 마음을 채운 윤정과 지훈의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습니다. 2023년 2월 서울 은평구에서 윤정은 부엌에 서 있었습니다. 70세 은퇴한 국어교사였죠. 냉장고를 열자 오래된 냉장고 문소리가 끼익 울렸습니다. 안에는 김치통 하나, 계란 6개, 우유 한 팩, 시든 상추가 있었습니다. 휴 한숨이 나왔습니다. 가스레인지에 불을 켜자 푸른 불꽃이 활 타올랐습니다. 된장찌개를 끓이기로 했습니다. 냄비에 물을 붓고 멸치를 넣고 된장을 풀었습니다. 보글보글 끓는 소리가 났습니다. 익숙한 소리였습니다. 두부를 썰었습니다. 도마 위에서 칼이 움직이며 도독도독 소리가 났습니다. 파를 썰자 파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찌개가 끓어서 냄비 뚜껑을 열자 김이 올라왔습니다. 후, 혼자 먹는 밥이었습니다. 식탁에 앉았습니다. 밥 한 공기, 찌개 한 그릇, 김치 몇 점을 앞에 놓고 숟가락을 들어 밥을 떠서 입에 넣고 씹었습니다. 맞은편 의자가 비어 있었습니다. 5년 전까지는 남편이 앉아 있었는데 심장마비로 갑자기 떠났습니다. 그 이후 윤정은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조용하네. 식탁 시계 소리만 똑딱똑딱 들렸습니다. 밥을 다 먹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찬물이 손을 적시고 수세미로 그릇을 닦으며 지직지직 소리가 났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2월의 하늘은 회색이었습니다. 외롭네.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로 갔습니다. 소파에 앉았는데 낡은 소파로 20년을 쓴 것이었습니다. 리모컨을 집어들어 라디오를 켰습니다. 오늘의 날씨는 맑다가 흐려지겠습니다.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윤정은 라디오 소리를 들으며 베란다로 갔습니다. 화분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장미, 제라늄, 다육이였습니다. 물뿌리개를 들어 물을 줬습니다. 쪼로록 물 주는 소리가 나고 흙이 물을 머금었습니다. 너희라도 있으니 다행이야. 화분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하루에 말을 하는 시간이라고는 라디오에 대답하거나 화분에게 말하거나 텔레비전 속 사람들에게 혼잣말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이러다 정말 이상한 사람 되겠네. 웃으며 중얼거렸지만 웃음이 금방 사라졌습니다. 저녁 6시 윤정은 다시 부엌에 섰습니다. 혼자 먹을 저녁으로 계란 프라이 하나, 김치, 밥을 준비했습니다. 식탁에 앉아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뉴스 소리가 거실을 채웠습니다. 밥을 먹으며 텔레비전을 봤지만
집중되지 않았습니다. 문득 아들 생각이 났습니다. 외아들 민주는 5년 전 캐나다로 이민 갔습니다. 엄마, 거기서 편하게 지내. 나 자리 잡으면 모셔갈게. 하지만 연락은 점점 뜸해졌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명절에 한 번 정도였습니다. 윤정도 먼저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짐이 될까 봐서였죠. 저녁을 다 먹고 설거지를 하고 소파에 앉아 시계를 봤습니다. 저녁 7시였습니다. 이제 뭐하지? 잠들기까지 5시간이 남았습니다.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드라마가 나왔는데 가족들이 시끌벅적 밥을 먹는 장면이었습니다. 부럽네. 텔레비전을 껐습니다. 침실로 가서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습니다. 사람 목소리가 제일 그리워. 눈을 감았습니다. 주민센터 게시판. 다음 날 아침 윤정은 산책을 나갔습니다. 주민센터 앞을 지나가다 게시판을 봤습니다. 여러 전단지들이 있었습니다. 요가 수업, 노인 일자리, 무료 건강검진 등이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르신 빈방 공유 프로그램 마이너스 청년과 함께 사는 새로운 시작. 혼자 사시는 어르신께 방 하나를 저렴한 월세로 청년에게 빌려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세대 간 소통과 외로움 해소를 목표로 합니다. 윤정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청년이랑 내가 미쳤지. 걸음을 옮겼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그 문장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밤에 누워서도 생각났습니다. 청년과 함께 그래도 하루쯤은 말이라도 걸 수 있겠지. 일주일 후 윤정은 주민센터를 다시 찾았습니다. 주민센터 복지과에서 40대 여성 공무원이 물었습니다. 어르신, 정말 신청하시겠어요? 네, 일단 해볼게요. 좋습니다. 서류 작성하시면 됩니다. 서류를 받았습니다. 직구조, 빈방 크기, 월세, 생활 규칙을 적는 것이었습니다. 월세란에 30만 원이라고 썼습니다. 시세의 절반도 안 되는 금액이었습니다. 관리비 포함이에요? 네. 어차피 나 혼자 써도 나가는 돈이니까요.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매칭되면 연락드릴게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윤정은 2층 빈방 문을 열었습니다. 아들의 방이었는데 5년간 닫혀 있었습니다. 끼익 문이 삐걱거렸습니다.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책상, 침대, 책장이 그대로였습니다. 창문을 열자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청소해야겠네. 다음 날부터 윤정은 방을 정리했습니다. 먼지를 털고 바닥을 닦고 이불을 빨았습니다. 일주일 후 방은 깨끗해졌습니다. 3월 첫째 주 일요일 초인종이 띠리링 울렸습니다. 윤정은 현관으로 가서 모니터를 봤습니다. 젊은 남자가 서 있었는데 마른 체구에 배낭을 메고 있었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지훈이라고 합니다. 어서 오세요. 지훈이 들어와서 현관에서 신발을 벗었습니다. 낡은 운동화였습니다. 방 먼저 보실래요? 네. 2층으로 올라가 방문을 열었습니다. 여기에요. 지훈이 방을 둘러봤습니다. 책상, 침대, 옷장, 창문이 있었습니다. 좋네요. 깨끗하게만 써요. 대신 밤엔 조용히. 네, 저도 공부해야 하니까요. 거실로 내려와 식탁에 앉았습니다. 학교 어디 다녀요? 서울대요. 건축학과요. 서울대? 그럼 왜 여기까지 와요? 학교 근처 자취방이 너무 비싸서요. 보증금 500에 월세 50만 원은 제가 감당 못해요. 지우는 통장 사본을 꺼냈습니다. 이게 제 통장이에요. 잔액 120만 원이 다예요. 윤정은 통장을 봤습니다. 입출금 내역이 빽빽했는데 편의점 알바비와 등록금, 출금 내역이었습니다. 부모님 도움은?
부산에 계세요. 아버지는 공장 다니시고 어머니는 식당 일하세요. 제가 장남이라 동생들 학비도 있어서. 그렇구나. 윤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계약서 쓸까요? 네. 간단한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월세 30만 원 관리비 포함, 공용공간 사용 가능, 야간 소음 금지, 청결 유지라고 적고 서명했습니다. 오늘부터예요? 네, 짐 가져올게요. 지우는 다시 나갔다가 1시간 후 큰 캐리어와 박스 2개를 들고 돌아왔습니다. 이게 다예요. 많지 않네. 네, 많이 없어요. 지우는 짐을 2층으로 옮겼습니다. 윤정은 부엌에 서서 생각했습니다. 내가 잘한 건가? 하지만 이미 시작됐습니다. 첫날 저녁 윤정은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된장찌개, 제육볶음, 밥이었습니다. 지훈 씨, 밥 먹어요. 계단에서 지훈이 내려왔습니다. 우와, 진짜 해주시는 거예요? 같이 사는데 당연하지.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지훈은 숟가락을 들어 찌개를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맛있어요. 많이 먹어. 감사합니다. 두 사람은 밥을 먹었습니다. 윤정은 생각했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랑 밥 먹네. 마음이 이상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식사 후 지훈이 설거지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할게요. 아니야, 내가 할게. 넌 쉬어. 감사합니다. 지훈은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윤정은 설거지를 하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도 좋네. 사람이 있으니까. 밤 11시 윤정은 침실에 누워 있었습니다. 땡땡땡 위층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기타 소리였습니다. 윤정은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음악을 하나? 처음엔 참았습니다. 하지만 자정이 넘어도 소리가 계속됐습니다. 새벽 1시 윤정은 일어나서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지훈의 방문 앞에 섰는데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똑똑똑 문을 두드렸습니다. 네. 문이 열렸습니다. 지훈이 기타를 메고 있었습니다. 지훈 씨, 밤엔 좀 조용히 해줄래요? 아, 죄송해요. 과제 마감이라서요. 기타가 과제예요? 네, 건축 발표에 배경 음악 넣어야 해서 직접 만들고 있어요. 그래도 밤엔 나 잠 못 자요. 정말 죄송해요. 이어폰 낄게요. 그래요. 윤정은 내려와서 침대에 누웠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이래서 젊은 애랑은 안 되는 거야. 다음 날 아침 윤정은 부엌에 갔습니다. 싱크대가 엉망이었습니다. 라면 국물이 엎질러져 있었고 그릇도 쌓여 있었습니다. 휴 한숨이 나왔습니다. 수건을 들고 닦기 시작했습니다. 지훈 씨, 2층에서 지훈이 내려왔습니다. 네, 이거 뭐예요? 싱크대를 가리켰습니다. 아, 죄송해요. 밤에 배고파서 라면 끓여 먹었는데. 그럼 설거지는요? 깜빡했어요. 학생들이 다 핑계가 그래. 윤정은 화가 났습니다. 앞으로는 먹으면 바로 설거지예요. 알았죠? 네, 죄송합니다. 지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두 사람의 생활 패턴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윤정은 아침 6시에 기상해서 저녁 10시에 취침했고 지우는 아침 9시에 기상해서 새벽 2시에 취침했습니다. 윤정은 조용한 클래식 음악을 좋아했고 지우는 시끄러운 팝 음악을 좋아했습니다. 윤정은 깔끔한 정리정돈을 했고 지우는 책과 옷을 흩어놓았습니다. 충돌은 계속됐습니다. 지훈 씨, 거실에 옷 왜 던져놔요? 아, 깜빡했어요. 지훈 씨, 화장실 쓰고 나서 물 좀 닦아요. 네, 죄송해요. 지훈 씨, 냉장고 문 좀 제대로 닫아요. 아, 네. 지훈은 친구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하숙집 할머니 규칙 많아. 그래도 밥은 진짜 맛있음. 윤정도 친구에게 전화했습니다. 요즘 집에 대학생 하나 받았거든. 근데 애가 너무 지저분해. 그래도 사람이 있으니 좋지 않아? 그건 그렇긴 해. 밤에 윤정은 생각했습니다. 계약 해지할까? 하지만 지훈이 밥 먹을 때 맛있어요 하는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조금만 더 참아보자. 3월 셋째 주 토요일, 지훈이 장을 보고 돌아왔습니다. 선생님, 오늘 제가 저녁 해드릴게요. 윤정은 놀랐습니다. 내가 요리를? 네, 불고기 레시피 유튜브 보고 왔어요. 그래. 윤정은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부엌에서 쿵쾅쿵쾅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릇 깨지는 소리, 칼질 소리, 물 끓는 소리였습니다. 지훈 씨,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1시간 후, 지훈이 식탁에 음식을 내왔습니다. 불고기, 김치찌개, 밥이었습니다. 하지만 불고기는 탔고 찌개는 너무 짰습니다. 윤정은 한 숟가락 떠서 먹었습니다. 짰습니다. 하지만 윤정은 웃었습니다. 그래도 냄새는 괜찮네. 죄송해요. 실패했어요. 실패라니. 내가 내 주방에 들어온 게 벌써 성공이야. 지훈도 웃었습니다. 두 사람은 짜고 탄 음식을 먹었습니다. 이상하게 맛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일주일에 한 번씩 함께 요리했습니다. 윤정이 가르쳤습니다. 된장찌개는 이렇게 끓이는 거야. 먼저 멸치 육수를 내고. 지훈은 노트에 적었습니다. 멸치 몇 마리요? 한 줌. 대충 이만큼. 대충이 얼마예요? 손에 잡히는 만큼. 그게 기준이에요? 윤정은 웃었습니다. 요리는 수학이 아니야. 느낌이야, 느낌. 다음 주에는 지훈이 김치볶음밥을 만들었습니다. 이번엔 성공했습니다. 우와, 맛있어요. 그치? 내가 만든 거야. 선생님 덕분이에요. 식사 후 두 사람은 설거지를 같이 했습니다. 윤정이 씻으면 지훈이 닦았습니다. 수세미 소리가 지직지직 났습니다. 선생님, 아드님도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응. 근데 걔는 잘 안 배우더라. 왜요? 바빴나 봐. 학원 다니느라. 그래도 부럽네요. 저는 학원 한 번도 못 다녔어요. 그래도 서울대 갔잖아. 운이 좋았죠. 윤정은 지훈을 봤습니다. 이 애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4월 어느 밤 윤정은 거실에서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지훈이 2층에서 내려왔습니다. 선생님, 아직 안 주무세요? 응, 잠이 안 와서. 저도요. 같이 차 마실래요? 그래. 윤정은 보리차를 끓였습니다. 두 잔을 식탁에 놓고 마주 앉았습니다. 요즘엔 연애 안 해? 윤정이 물었습니다. 시간도 돈도 없어요. 그래도 사람은 사랑해야 커요. 선생님도요? 나도 사랑했지. 하지만 지금은 그때보다 더 조용해. 지우는 차를 마셨습니다. 외롭지 않으세요? 윤정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혼자 있으면 편하긴 한데 너무 오래 있으면 사람이 말이 줄어들더라. 그래서 저를 받으신 거예요? 응, 그랬나 봐. 지훈이 웃었습니다. 저도 여기 온 게 좋아요. 같이 밥 먹는 사람이 있다는 게 이렇게 좋은 건지 몰랐어요. 너도 외로웠구나. 네. 자취방에서 혼자 컵라면 먹을 땐 진짜 우울했어요. 두 사람은 한동안 침묵했습니다. 바깥에서 바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선생님, 응? 제가 여기 있는 동안 자주 밥 같이 먹어요. 그래, 자주 먹자. 그날 밤 윤정은 오랜만에 수면제를 먹지 않고 잠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윤정이 일어났습니다. 아침 6시였습니다. 부엌으로 갔는데 지훈이 식탁에 앉아
토스트를 먹고 있었습니다. 벌써 일어났어? 네, 오늘 일찍 학교 가야 해서요. 아침은? 토스트요. 그것만? 네, 충분해요. 윤정은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계란 프라이 해줄게. 기다려. 괜찮아요. 기다리라니까. 프라이팬에 계란을 붙였습니다. 지직 소리가 나고 계란 프라이를 접시에 담아줬습니다. 먹어. 감사합니다. 지우는 계란을 먹었습니다. 맛있어요. 매일 아침 이 시간에 일어나? 아니요, 보통은 9시요. 오늘만 일찍이요. 그럼 내가 매일 아침 해줄 순 없겠네. 괜찮아요. 이것만으로도 감사해요. 윤정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도 좋네. 아침에 누가 있으니까. 어느 날 새벽 2시, 윤정이 잠에서 깼습니다.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나서 복도를 지나는데 거실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내려가 보니 지훈이 소파에 앉아 노트북으로 영상을 보고 있었습니다. 이 시간에 뭘 그렇게 봐? 아, 선생님. 건축 공부 영상이요. 밤샘은 몸 상해. 저는 괜찮아요. 윤정은 지훈 옆에 앉았습니다. 화면에는 건물 설계 영상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재밌어? 네, 진짜 재밌어요. 선생님은 밤에 뭐 하셨어요? 윤정이 웃었습니다. 학생들 시험지 채점했지. 그럼 지금은요? 내 덕분에 사람 구경해. 두 사람은 웃었습니다. 근데 선생님, 왜 교사 그만두셨어요? 정년 퇴직했지. 65세까지 하고. 그럼 지금 5년 됐네요? 응. 후회 안 하세요? 후회? 없지. 충분히 했어.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아직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천천히 찾아. 나도 20대엔 몰랐어. 진짜요? 응. 그냥 했어. 하다 보니까 교사가 됐고. 그럼 저도 하다 보면 되겠네요. 그럼. 두 사람은 한동안 영상을 함께 봤습니다. 5월, 지훈의 시험이 끝났습니다. 윤정은 냉면을 삶았습니다. 이럴 때 시원한 게 최고지. 우와, 냉면이요? 시험 끝났다며. 수고했어. 식탁에 마주 앉아 냉면을 먹으며 지훈이 말했습니다. 선생님, 어쩐지 오늘 엄마 생각나네요. 엄마, 부산에 계세요. 저도 가끔 전화드리는데 자꾸 밥 잘 챙겨 먹어라 하세요. 그래, 그게 사랑의 언어야. 선생님도 아드님한테 전화해요? 윤정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요즘은 내가 더 조심스럽지. 잘 지내냐? 한마디가 짐이 될까봐. 그래도 하세요. 아드님도 궁금하실 거예요. 그럴까? 네. 저도 엄마 전화 오면 좋거든요. 윤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오늘 전화해 볼게. 그날 밤 윤정은 아들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세요, 민준아. 엄마, 무슨 일이에요? 아니, 그냥 잘 지내나 싶어서. 네, 잘 지내요. 밥은 잘 먹고? 네, 엄마도 잘 드세요. 응, 나 요즘 젊은 친구랑 같이 살아서 밥 같이 먹어. 네, 누구요? 대학생. 방 빌려줬어. 엄마 조심하세요. 요즘 사기꾼 많아요. 아니야, 좋은 애야. 통화를 마치고 윤정은 미소 지었습니다. 지훈이 말대로 전화하길 잘했네. 6월, 두 사람은 이제 익숙해졌습니다. 주말이면 함께 장을 보러 갔습니다. 재래시장에서 윤정이 앞서 걸으면 지훈이 짐을 들었습니다. 고등어 2마리 주세요. 네. 감자는 저거 얼마예요? 한 봉지 3,000원이요. 그럼 하나 주세요. 장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 부엌에서 함께 요리했습니다. 윤정이 생선을 손질하면 지훈이 감자를 깎았습니다. 조심해, 칼에 베어. 네.
저녁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선생님, 어릴 때는 어떠셨어요? 나, 가난했지. 오남매 막내였어. 오남매요? 응. 그래서 밥 먹을 때 늘 경쟁이었어. 지금은 형제들 어디 계세요? 다 뿔뿔이 흩어졌지. 가끔 연락해. 외롭지 않으세요? 외롭지. 그래서 내가 있어서 다행이야. 지우는 미소 지었습니다. 저도요. 선생님 덕분에 행복해요. 그 말이 윤정의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7월 어느 날 지훈이 거실에서 혼자 앉아 있었는데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무슨 일 있어? 윤정이 물었습니다. 선생님, 저 교환학생 신청했는데요. 교환학생? 네. 프랑스요. 1년 동안. 그래. 좋은 기회네. 근데 여기가 걱정돼요. 여기? 선생님이요. 제가 없으면 외로우실 것 같아서. 윤정은 웃었습니다. 나 걱정은 마. 나 혼자서도 잘 살았어. 그래도, 지훈아. 윤정은 지훈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내 인생이 먼저야. 기회 오면 잡아야지. 정말 괜찮으세요? 응. 가. 대신 조건이 있어. 조건이요? 연락해. 가끔. 네, 자주 할게요. 8월 마지막 주, 지훈의 출국 전날이었습니다. 윤정은 지훈이 좋아하는 음식을 다 만들었습니다. 된장찌개, 불고기, 계란말이, 김치찌개였습니다. 우와, 이게 다 뭐예요? 내 송별회.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선생님 감사했어요. 뭐가? 모든 게요. 밥도, 집도, 그리고 외롭지 않게 해주신 것도. 윤정은 눈물이 났지만 참았습니다. 나도 고마워. 내가 있어서 집이 따뜻했어. 돌아오면 다시 올게요. 그래, 방은 비워놔 줄게. 진짜요? 응, 내 방이야, 그건. 지우는 울었습니다. 선생님, 울지 마. 남자가. 하지만 윤정도 울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울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훈이 짐을 챙기고 현관에서 윤정이 배웅했습니다. 잘 다녀와. 네. 건강하세요. 너도. 지훈은 떠났습니다. 윤정은 문을 닫았습니다. 집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지훈이 떠난 후 일주일이 지나 윤정은 2층 방문을 열었습니다. 정리된 방, 깨끗한 책상, 개진 이불이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 쪽지가 있었습니다. 선생님, 제겐 이 집이 휴식이었어요. 돌아오면 다시 된장찌개 끓여주세요. 저도 김치볶음밥 다시 해드릴게요. 마이너스 지훈. 윤정은 쪽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그래, 내가 내 빈방 지켜줄게. 하지만 며칠이 지나자 외로움이 밀려왔습니다. 혼자 먹는 밥, 조용한 저녁, 아무도 없는 거실이었습니다. 역시 혼자구나. 9월 첫째 주 윤정은 다시 주민센터를 찾았습니다. 또 신청하시게요? 네. 방이 하나 더 있어요. 이번엔 여학생 어때요? 상관없어요. 좋은 사람이면.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일주일 후 전화가 왔습니다. 어르신 매칭됐어요. 22살 간호대생이에요. 좋아요. 9월 둘째 주 토요일 초인종이 띠리링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젊은 여학생이 서 있었습니다. 단발머리에 밝은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민지예요. 어서 와. 윤정이야. 민지가 들어왔습니다. 우와, 집 정말 좋아요. 방 보러 갈래? 네. 1층 작은 방을 보여줬습니다. 여기가 내 방이야. 감사합니다. 민지는 밝았습니다. 지훈과는 다른 에너지였습니다. 민지는 아침형 인간이었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 조깅을 갔습니다.
선생님, 같이 산책하실래요? 그래. 윤정도 함께 나갔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걸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선생님은 어떻게 이 집에 혼자 사세요? 남편은 일찍 떠났고 아들은 해외에 있어. 외롭지 않으세요? 외롭지. 그래서 너희를 받는 거야. 저도 선생님 덕분에 감사해요. 기숙사는 너무 비싸거든요. 그럼 됐다. 서로 도우며 사는 거지. 민지는 요리도 잘했습니다. 선생님, 오늘은 제가 저녁할게요. 그래. 민지가 만든 닭볶음탕은 맛있었습니다. 어디서 배웠어? 엄마한테요. 엄마가 잘 가르쳤네. 네, 엄마는 요리 선생님이세요. 두 사람은 금방 가까워졌습니다. 12월 민지가 제안했습니다. 선생님, 크리스마스에 파티예요. 파티? 네. 저희 병원 친구들 불러도 돼요? 그래, 해봐. 크리스마스 이브에 집에 젊은이들이 모였습니다. 민지의 친구 5명이었습니다. 거실이 시끌벅적했습니다. 선생님, 케이크 자를게요. 맛있어요. 선생님도 드세요. 윤정은 웃으며 케이크를 받았습니다. 오랜만에 집이 따뜻했습니다. 젊은이들의 웃음소리, 음악소리, 행복한 소음이 가득했습니다. 파티가 끝나고 모두 떠났습니다. 민지가 설거지를 했습니다. 선생님, 즐거우셨어요? 응, 정말 좋았어. 다행이에요. 그날 밤 윤정은 생각했습니다. 빈방을 채우길 잘했어. 2024년 8월 지훈이 돌아왔습니다. 선생님, 지훈아. 윤정은 지훈을 안았습니다. 잘 다녀왔어? 네, 정말 좋았어요. 거실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프랑스는 어땠어? 최고였어요. 건축도 많이 배우고. 민지 만났지? 네, 인사했어요. 너희 둘이 여기서 같이 살면 어때? 진짜요? 응, 방이 2개잖아. 지훈과 민지는 서로 봤습니다. 좋아요. 그렇게 윤정의 집에는 2명의 청년이 살게 됐습니다. 2025년 3월 윤정의 이야기가 지역신문에 실렸습니다. 70세 교사, 청년들과 동거하며 세대 공감 실천. 기사가 화제가 되어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인터뷰 가능하세요? 저를요? 네, 좋은 이야기라서요. 방송팀이 집에 왔습니다. 카메라, 조명, 리포터가 왔습니다. 윤정 선생님, 왜 청년들과 함께 사시나요? 윤정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외로움은 병이 아니에요. 그냥 말을 걸 사람이 없을 뿐이에요. 선생님은 이제 외롭지 않으세요? 이 집은 늘 누가 오고 가요. 그게 제 평생 가장 큰 위로예요. 방송이 나갔고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댓글들이 달렸습니다. 감동이에요. 저희 할머니도 이런 프로그램 참여하면 좋겠어요. 세대 공감 정말 필요해요. 2028년 봄 윤정은 75세가 됐습니다. 집에는 여전히 청년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3명이었습니다. 대학생 2, 직장인 1였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윤정은 생각했습니다. 빈방을 내어준 건 공간이 아니라 마음이었구나.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선생님, 저 왔어요. 지훈이었습니다. 이제 건축가가 됐습니다. 오늘 뭐 먹을래요? 된장찌개. 알았어요. 제가 끓일게요. 민지도 왔습니다. 이제 간호사가 됐습니다. 선생님, 혈압 재드릴게요. 매일 재는데 뭐. 그래도요. 윤정은 웃었습니다. 3사람은 함께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윤정은 생각했습니다. 사람은 결국 사람으로 따뜻해지는구나. 창밖으로 벚꽃이 흩날렸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새로운 시작의 계절이었습니다. 윤정의 집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윤정 선생님과 지훈, 민지의 이야기를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70세 혼자 사는 집에서 남편은 세상을 떠나고 아들은 해외에 있으며 매일 라디오 소리만 친구였던 윤정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용기를 냈습니다. 빈방을 젊은이에게 내어주기로 한 것입니다. 처음엔 충돌했습니다. 밤늦게 들려오는 기타 소리, 싱크대에 엎질러진 라면, 국물, 생활 패턴의 차이 때문에 이래서 젊은 애랑은 안 되는 거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두 사람은 가족이 됐습니다. 함께 요리하고, 함께 밥 먹고, 함께 이야기 나누며 외로움은 나누면 줄어들었습니다. 지우는 말했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행복해요. 윤정도 말했습니다. 내가 있어서 집이 따뜻했어. 대한민국 65세 이상 1인 가구는 약 180만 명입니다. 그중 상당수가 하루 종일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외로움은 병이 아닙니다. 단지 말을 걸 사람이 없을 뿐입니다. 윤정 선생님은 빈방을 내어줬습니다. 하지만 채워진 것은 방이 아니라 마음이었습니다. 빈방 공유 프로그램 세대 간 주거 공유는 이제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노인은 외로움을 덜고 청년은 주거비 부담을 줄이는 윈윈 프로그램입니다. 하지만 가장 큰 가치는 관계입니다. 함께 밥 먹고, 함께 이야기 나누고, 함께 웃는 것이 진짜 가족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께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단순한 클릭이 아닙니다. 이런 진솔한 이야기들이 더 많은 분들께 전해질 수 있도록 돕는 응원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저희 할머니도 외로워하세요. 이런 프로그램 어떻게 참여하나요? 감동했어요. 같은 여러분의 이야기 하나하나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용기가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앞으로 업로드될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삶, 또 다른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빈방을 내어준 건 공간이 아니라 마음이었습니다. 외로움은 나누면 줄고 따뜻함은 나누면 커집니다. 여러분의 오늘도 내일도 따뜻하고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